됐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올해만 해도 5번째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타이틀은 지금 딥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여전히 이제 제가 요 몇 번 발표 동안 다뤘던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차근차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원 클래스 SVM부터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다루려고 앞에 이제 그 릴레이티드 워크, 그러니까 프리널리지를 좀 넣어봤고요. 여기서 이제 SVM 이런 거랑 같이 원 클래스 SVM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방법과 그 결과 정도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페이퍼는 제가 타이틀을 안 적어놨네요. 타이틀 자체가 이거 딥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ICML 2018 페이퍼고, 이제 아웃라이어 쪽에서는 사이테이션이 한 80개 정도,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페이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릴레이티드 워크 시작이 앞서서 이제 노벨티가 뭐냐, 그 다음에 노말리티가 뭐냐, 그 다음에 어노말리티 또는 아웃라이어가 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쉽게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저희가 보통 학습을 시킬 때는 이런 노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를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노벨은 이 트레이닝 그 디스트리뷰션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인데 여기 안에는 인볼브 되어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사자인데 100호면은 피처가 약간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노벨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노말리스 또는 아웃라이어는 아예 시스템에 호랑이만 학습을 시켜놨는데 그 옆에 갑자기 말이 생뚱맞게 뛰쳐나온다든지, 얘는 뭐 물소인가요? 그러니까 전혀 학습시키지 않은 클래스가 등장을 했을 때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노말리티 또는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이제 뭐 한 1, 2년 사이에 요 아웃라이어라는 놈을 어떻게 찾아내는데 그 방법에 이제 딥러닝을 어플라이 하는 쪽으로 지금 하나둘씩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SVM, CSVM, 그 다음 커널 SVM, 여기 현일님이 예전에 발표를 해줬던 자료를 기반으로 짧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그 이유가 사실 제가 이 앞부분에 이야기를 안 해놨는데, 이 아웃라이어 디텍션의 컨벤셔널한 방법을 찾아봤을 때 SVM이 기본적으로 골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 클래스 SVM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지금까지 이제 최근까지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그게 엎어졌거든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SVM부터 들어가겠습니다. SVM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클래스 1,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하죠. 클래스 1, 2 있고 둘 간의 여백을 마진으로 놓은 다음에 이걸 최대화할 수 있는 하이퍼 플레인을 찾는 거. 여기서 하드 마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하드 마진이라는 놈은 마진 내에 샘플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거. 말 그대로 그냥 디시전 라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 코스트 펑션은 이 하이퍼 플레인을 나타내는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레귤라이제이션 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마 그 오브젝트 펑션,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 쪽을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 페이퍼가 요 코스트 펑션을 좀 모디파이 해서 어플라이를 했더니 성능이 잘 보인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펑션 쪽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SVM, 사실 이제 소프트 SVM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은 이게 여백을 빡빡하게 할 경우 하지 말고 이 마진 내에 샘플 포인트가 있고 그거를 허락을 해주고, 대신 이 샘플 포인트랑 이 마진 바운더리 내에 페널티 텀을 추가로 줌으로써 이 여백 사이를 좀 더 소프트하게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클래스 데이터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는 얘가 아웃라이어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는 경우에 이런 소프트 마진을 주는 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식의 발표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펑션을 보고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앞은 이제 하이퍼 플레인에 대한 텀, 그 다음 뒤는 이제 여기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페널티 텀, 이 마진을 벗어나는 놈에 대한 페널티 텀을 추가로 코스트에 줌으로써 이거를 자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널 SVM인데요. 저는 이제 트랜스폼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2디멘션에서 앞선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의 일자, 선형 플레인을 찾기 때문에 제대로 디시전을 하기 어려운 놈을 이렇게 보고 있는 도메인 자체를 바꿔서 선형으로 디시전할 수 있는 도메인을 찾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커널이라는 놈이 쓰이는데, 커널이라는 놈이 요 도메인에서 요 도메인으로 매핑을 시켜준 매핑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커널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가우시안 커널,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탄젠트 커널, 이런 여러 종류의 커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커널을 이용을 해서 지금 도메인에서 못 찾겠으면은 도메인이라는 놈을 바꿔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찾자라는 게 이제 커널 SVM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한 단계가 이제 현일 발표를 참조를 하시면 될 텐데, 한 단계가 건너뛴 게 아까의 코스트 펑션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거를 이제 풀면서 이제 라그랑시안 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이 펑션을 넣은 게 x랑 y가 원래대로면은 여기 커널 없이 리니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를 하나의 펑션을 통해서 코스트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코스트 펑션을 넣어놨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커널 펑션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서 하나의, 보통 이제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니얼 커널을 쓰면은 이런 그 선과 같은 리니얼한 이제 디시전 바운더를 찾게 되는데, 이거를 플레인을 늘려서 하이퍼플레인을 찾고 그걸 다시 프로젝션 하다 보니까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곡선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커널 SVM이고요. 이제 원클래스 SVM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종류를 보통 이제 여러 강의들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멀티클래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A, B, C가 있으면은 각각을 전부 다 정확하게 하나씩만 찾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KNN이나 뭐 디시전 트리나 로지스틱이나 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이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랑은 다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A냐 B냐 C냐가 아니라 A냐 A가 아니냐, B냐, 그러니까 A냐 또는 A가 아니냐, B냐 또는 B가 아니냐, 이렇게 클래스별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결과를 내리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경우에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라는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 제가 이거 페이지를 반대로 넣었네요. 이해를 위해서 먼저 뒤에 그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이렇게 여러 클래스 있는 놈을 전부 다 노멀한 클래스라고 하나의 클래스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클래스를 전부 다 하나의 클래스로 놓고 얘를 기준으로 SVM을 막 열심히 학습을 시키면은 이 하이퍼플레인이 찾아지는데, 이 플레인이 어떻게 찾아지냐면은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 하이퍼플레인보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에 학습되지 않은 이런 아웃라이어들은 이 하이퍼플레인의 밑에 원점에 가깝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넘기는, 일단 트랜스폼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코스트 펑션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one versus rest,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전부 다 노멀로 놓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안 나온 놈을 찾는 게 저희가 아웃라이어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ot 노멀을 자동적으로 놔둬서 이제 노멀이냐 노멀하지 않냐, 이 두 가지를 찾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포인트 또는 인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오리진, 원점으로부터 분리를 하는 마진을 찾는 겁니다. 맥시멈 마진 하이퍼플레인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점으로부터 하이퍼플레인을 그 어떤 코스트 펑션에 주고 이 마진을 최대로 하지만 얘네는 전부 다 이쪽에 있는 그런 플레인을 찾고자 하는 게 이제 SVM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코스트 펑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은 이제 SVM 네트워크에 대한 그 레귤레이션 텀이고요. 뒤쪽은 이제 페널티 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소프트 마진을 가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진 내에 이게 뭐 다른 데이터 샘플이 있을 경우에 들어가는 페널티 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로우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거리가 로우분의 웨이트 매트릭스로 되어 있죠. 이 거리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스트 펑션을 학습을 시켰을 때 원 클래스 SVM이라는 놈은 이런 랜덤하게 뿌려져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도메인을 바꿔가지고 이 하이퍼플레인 위쪽에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를 아웃라이어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노말리에 대한 디시전 룰은
x가 커널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과 웨이트의 매트릭스를 하면은 요 디스턴스잖아요. 요 디스턴스가 이거보다 더 낮을 때, 요 영역에 속할 때 어노멀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파란색이 지금 노멀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고, 빨간색이 이제 어노멀리라고 봤을 때, 아까는 플레인을 놓고 플레인보다 위에 배치시키고 여기 밑에를 어노멀리로 봤다면은 얘를 원으로 배치시키자라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제 기준이 됐던 게 아까는 원점을 기준으로부터 어떤 특정 디스턴스에 있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았다라면은 얘는 센터를 주고 센터로부터 R이라는 디스턴스를 갖는 원 안에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가 매핑이 되도록 커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이고, 이거에 따른 오브젝트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에는 이제 인퍼런스 포인트를 전부 다 내포를 하는 원을 만드는데, 그 원이 가장 스몰리스트하게 그거를 이제 이 오브젝트 펑션으로 구하는데, 먼저 이제 그러니까 레디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미니마이제이션에 레디어스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 마진을 위해서 페널티 텀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있는 포인트가 트랜스폼 되면서 이 원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특정 커널에서 나오는 디스턴스랑 센터랑의 이 레디어스를 구해서 이게 레디어스의 바깥에 위치할 경우에 어노멀리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널리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기 전에 크게 이제 제가 원클래스 SVM이랑 SVDD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뭐 최근까지도 쓰였던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 중에 가장 컨벤셔널하면서도 이제 좋다고 이제 많이들 쓰이는 방법들이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뭐 특성들을 좀 분석을 논문에 나와 있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건데,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SVM 풀 때도 현일님 발표를 들어보면은 이게 바로 이게 컨벡스나 이런 게 매칭이 안 돼서 바로 풀기 어려우니까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이거를 SVM을 풀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특성으로 그 동일하게 이게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V 프로퍼티라는 놈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웃라이어에 그 상한치가 걸리고,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에 로우 값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가,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V라는 파라미터가 여기 추가로 들어가고, 여기 앞부분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이 소프트 마진에서 이 스페이스를 V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서 이 조절을 할 경우에 이 하이퍼플레인이 변할 때 어퍼 바운드가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어퍼 바운드는 여기, 로우 바운드는 여기 걸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게 중요한 특성 자체는 아니고요. 그냥 저런 어퍼 바운드랑 로우 바운드 특징을 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를 주고 그걸로 클래시파이어를 튜닝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컨벤셔널 방법이 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한 단점이 나와야겠죠. 첫 번째는 커널 방식이다 보니까 커널 디멘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커널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아주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커널 웨이트 말고, 그러니까 커널 매트릭스 말고도 서포트 벡터를 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테스트 단에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깊게는 안 봤는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딥러닝 기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습을 잘 시켜놓고 웨이트 기반만 놔주면은 바로 이제 나중에 테스트를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반면, 얘네는 그 학습을 시킨 커널 웨이트 매트릭스 말고도 거기에 들어가는 서포트 벡터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어플라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메모리 이피션트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적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컨벤셔널한 방법 중 문제 중 하나가 커널이 리니어하게 설계가 될 경우에 디멘셔널리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래 로우 데이터의 디멘셔널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거를 구분을 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멘션이 높을 때 이 방식이 그렇게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당연하지만 얘네가 뒤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그 부분 때문에
디멘셔널이가 높을 때 이거를 잘 그냥 로우 데이터로 생짜로 하면 잘 적용이 안 되던 거를 저희는 디멘션이 높은 데이터를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게 이제 딥러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한 어프로치가 있고 딥러닝의 장점을 살려서 이걸 어플라이를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이제 믹스드 어프로치를 보통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컨벤셔널한 방법이 디멘션이 커질 경우에 피처 익스트랙션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을 통해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을 잘 해놓고 그 잘 익스트랙션 된 피처를 오리지널한 AD 디텍션 방법들을 뭐 아까 앞에 나왔던 뭐 SVM이나 이런 거를 적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프로치 하는 게 이제 믹스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딥러닝 기반의 뭐 이 논문 이전에 이제 어프로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네가 컨트리뷰션으로 들고 가는 게 얘네는 이러는 믹스드 원이 아니라 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과정에서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 겐이나 오토인코더나 전부 다 코스트 펑션이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 위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네는 딥러닝 구조를 제한을 하고 코스트 펑션 자체를 애초에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얘네보다 더 잘하더라 라는 거를 얘네가 컨트리뷰션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딥 SVD라고 이야기를 하는 노벨하고 그 다음에 풀리 딥러닝 기반의 어프로치를 갖고 있는 AD 방법을 우리가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이 페이퍼 내용이 아니라 레퍼런스 페이퍼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여기 앞에서 나오는 믹스드 어프로치에 대한 방법에서 딥러닝 리프레젠테이션이 뭘로 쓰이냐라는 이야기인데, 보통은 오토인코더나 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토인코더 기반 어프로치인데 이 CCTV 화면에서 학습 막 시켜놓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놈이 있으면은 얘를 그 디텍션을 해내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CCTV에서 그 명칭을 까먹었는데 CCTV 화면, 일반적인 화면이 있고 거기서 이상 행동하는 놈은 어노멀리 형태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얘를 디텍션 한다라는 의미로 어노멀리 디텍션의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막 파시블 리전을 열심히 막 제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조가 오토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줄였다가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디코더 잘 학습시켜서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이 익스트랙션 된 벡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 뒤쪽에 그 벡터 기반의 원클래스 SVM을 적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해가지고 구현을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제 그 제가 이 부분에는 좀 이 페이퍼는 사실 그냥 크게 구조 아키텍처만 보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노멀리가 디텍트 된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랑 이제 원본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구하는 식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체크를 못해서 얘랑 어떤 놈이랑 지금 비교를 하는지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좀 죄송을 드리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는 거는 원클래스 SVM을 통해서 디텍트가 어떤 놈이 되잖아요. 그 된 놈을 기준으로 그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랑 그 차이점을 계산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라는 놈을 명칭을 하고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얘가 이상하다, 아니다 이거를 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비슷한 어프로치로 이제 겐 기반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 뭐냐면은 사람 이제 그 안구에 대한 CT 영상을 찍고요. 그 CT 영상을 정상적인 놈을 겐을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겐의 제너레이티브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로부터 나오는 요 이미지는 정상적인 이미지일 거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얘네가 이런 이제 요 빨간 점이 이제 어노멀리티인데 이런 정상적인 사진을 학습을 잘 시켜놓고 정상적이지 않은 놈이 들어왔을 때 이 겐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놈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학습이 된 겐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놓고 랜덤하게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 값을 점차 바꿔주는데 여기서 바뀌는 값은 얘 레이턴트 벡터 자체 얘 Z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이상한 놈이 들어왔을 때 유사한 이미지, 가장 겐이 학습하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들어온 이미지 중에 제일 유사한 놈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학습된 걔네에 있으면은 이 찾아진 유사한 놈이 건강한 이미지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상한 놈이 들어왔을 때는 얘가 아마 이상한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걔네에서 리컨스트럭션 된 논문일 거예요. 이미지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를 스코어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빨간 점처럼 어너멀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겐을 통해서도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 어프로치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랑 원래 이미지랑 차이를 노는 그 에러를 통해서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어프로치, 얘 논문에서 어떤 걸 제안을 하고 있는지 라는 건데요. 기본적인 골자는 SVDD입니다. 얘를 원 안에 다 몰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아까 이 도메인에서 이 도메인으로 바꾸는 거를 커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 커널이라는 놈을 결국 딥러닝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널 베이스드, 딥러닝 베이스드 커널이랑 SVDD를 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커널이 이 디멘션 높아지면은 성능이 안 좋으니까 얘를 딥러닝으로 성능 좋게 트랜스퍼를 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코스트 펑션이 마찬가지로 이제 레디어스 제한을 주기 위한 R제곱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딥러닝 웨이트에 대한 레귤러이제이션 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페널티인데 특정 딥러닝에 X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 위치가 나올 거고 C랑 빼면은 이게 그 원으로부터의 디스턴스잖아요. 이 디스턴스가 R 제곱보다 작으면은 페널티를 주지 않고 R 제곱보다 크게 나오면은 맥스까지 합치니까 이 뒤에 게 선택이 될 거잖아요. 그때는 페널티를 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효과가 원 안에는 이제 노멀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원 밖으로 노멀하지 않은 데이터가 매핑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처음 디파인을 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페널티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프트 바운더리 딥 SVDD라고 얘네가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널리시스 부분에 적은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얘네가 네트워크가 포인트가 C라는 센터를 기점으로 몰리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를 기반으로 모든 포인트가 이렇게 몰리려면은 그 포인트 안에서 공통되는 팩터들을 잘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역으로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자, 아까 소프트 바운더리가 아웃라이어가 많을 때 소프트하게 바운더리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라는 팩터였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바운더리 소프트하게 주지 말고 그냥 디사이드를 하다라고 했을 때 요 텀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페널티 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페널티 텀이 사라지고요. 대신 요 R제곱이 그러니까 그 특정 센터로부터 몰리는 거리에 대한 팩터였잖아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센터에 의한 거리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코스트를 바꿔서 심플한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심플하게 했을 때 아까처럼 무조건 딱 R을 기준으로 얘보다 높으면 바운더리 얘보다 낮으면은 노멀리티 그 기능은 없어진 대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 센터를 기준으로 학습을 막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도 센터를 기준으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몰리고 그 어너멀리는 센터를 기준으로 먼 값을 지니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너멀리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센터를 기준으로 그냥 단순히 디스턴스로 줘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에디션 부분은 이제 논문에 나와서 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논문에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한번 적어본 내용이고요. 뭐냐면은 레디어스 R에 대해서 이게 모디파이 가능하다라는 게 소프트 바운더리가 R을 기준으로 노멀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코어하면은 0부터 R 이상까지로 되잖아요. 그걸 단순히 이제 R로 빼줘서 0보다 작으면은 이제 노멀, 0보다 크면은 어노말이다라는 그 간단한 트릭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V 프로퍼티가 페널티 텀에 대한 여기 컨트롤 인덱스인데요. 아까 그 앞부분 SVM에서도 컨트롤 텀에 대해서 앞에 이 V 팩터를 둘 수 있는데 얘는 일단은 실험적으로
튜닝을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0부터 6까지로 조절이 되는 그 트레이드 오프를 컨트롤링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이유가 그 아까 말씀드린 어퍼 바운드는 아웃라이어에 제일 가까운 값, 그 다음에 로어 바운드는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제일 바운더리에 가까운 값, 제일 안 좋은 트레이닝 데이터겠죠. 요 사이를 왔다 갔다, 그 바운더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페널티 텀에 예를 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제가 깊게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통상적으로 실험을 할 때 보면은 나중에 이 뒤에서 그 저자가 실험을 한 거 보면은 그냥 0부터 0.1까지 1 단위로 싹 해가지고 값이 그냥 제일 잘 나온 걸로 선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리스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V 프로퍼티라는 놈이 SVM에서 그 이렇게 그 하이퍼플레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퍼티 중 하나고, 그 프로퍼티가 마찬가지로 얘도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결국 학습시키는 건 요 커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만 알고 있다가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해야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얘를 인베딩해서 쓰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지금 보면은 파라미터가 W도 있고 R도 있고 그 다음에 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냐라는데, 공식적인, 그러니까 딱 그 티어리티컬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페이퍼에서는 휴리스틱하게 우리가 경험상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라는 거를 이런 티어리티컬한 증명이랑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4가지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4가지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티어리 분석이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적어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결국 그 티어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 휴리스틱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먼저 센터 C마저도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미터로 놔버리면은 얘가 그 어디로,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을 못 찾게 돼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 C를 이니셜 폴드 패스에서의 민값으로 센터를 정하자.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데이터 포인트 싹 넣으면은 포인트 리프레젠테이션 포인트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얘 센터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C제로로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센터를 정해주면은 센터는 이제 저희가 튜닝할 파라미터가 아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얘네 2개인데, 바이어스 텀을 사용하지 말고요. 네트워크 구성을 할 때.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퍼 바운드가 없는 놈. 그러니까 렐루 같이 이제 파지티브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놈들 있잖아요.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리키 렐루를 썼는데, 이 2가지를 이제 사용해야지 이제 네트워크가 미니멈으로 이제 잘 찾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쪽을 보면은 얘네 둘을 이렇게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특정 컨스턴트로 이제 그 로컬 미니멈을 잘못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V 프로퍼티가 아까 이제 SVM 관련해서는 이제 좀 그 유명한 프로퍼티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명이 어떻게 됐냐 자체는 아마 페이퍼를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머리만 따로 뺐고요. 나중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이 딥 SVD가 지금 그 논문 보면은 이제 코드도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 기초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이제 제일 유명한 엠니스트랑 사이파10과 함께 이제 여기서 그 데이터셋 for adversary attack이라는 거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네가 인위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냈어요. 먼저 GTSBR이라는 놈은 저 G가 아마 독일일 거고요. 이런 교통신호 스탑 신호거든요. 이게 이 스탑 신호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바운더리 어택이라고 어드버서리 어택이라는 걸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막 학습시켜 놓고 신경망을 학습해서 이제 이게 스탑 시그널이다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데, 조그만 이런 가우션 노이즈 같은 걸 이미지 추가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넣으면은 얘가 스탑 신호인지를 못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드버서리 어택이 들어갔을 때도 갑자기 이런 스탑 신호가 들어오면은 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 입장에서. 갑자기 이상하다, 확인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드버서리 어택을 잘 찾아내는지, 어노멀리로서 잘 찾아내는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키텍처인데요. 아키텍처가 뭐 다 달라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구조, 르넷 정도 느낌으로 이제 CNN 뭐 두세 개의 댄스한 하나 정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다라는 내용이고요. 먼저 결과 이전에 원 vs all experiment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여기서 노말 클래스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는 놈을 학습을 시켜놓고 1부터 9까지 때려박아서 얘네 다 노말, 어브노말로 찾아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봤을 때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딥 SVD가 거의 지금 베스트 리절트로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수가 좀 많아서 그런지 의외로 기존 방법들이 조금 우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얘랑 큰 차이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스트롱한 프로퍼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AUC입니다. 애큐러시가 아니라 이제 프리시전하고 리컬하고 이용을 해서 그 커브 차지하는 영역을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그 값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예제입니다. 왼쪽은 어노멀리 디텍션을 해가지고 아까 스코어라는 놈을 정의를 했는데 스코어가 가장 낮은 놈들, 정상적인 놈들을 딱 리스트 해본 거고요. 여기는 그 어노멀리,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스코어 높은 놈들을 위에도 차례대로 리스팅해서 해본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스코어가 아무래도 낮아서 그런지 고양이는 거의 고양이, 말은 거의 말,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높은 놈들은 무슨 엉뚱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얘가 뭐 차량이 반만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의 결과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노말한 거, 어브노말한 거 스코어별로 해가지고 리스팅을 한 건데 그 스탑 시그널이 노말한 놈은 잘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가 들어간 놈을 이렇게 어노멀리 스코어를 통해서 디텍션을 했을 때 얘네들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논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얘네 신호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스코어 높은 놈 중에 요런 놈들은 지금 확실히 어드버서리 어택이 들어간 스탑 신호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네는 그래도 디텍션을 했다라고 해서 따로 마킹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킹 결과가 그거를 이제 앞서 사용을 한 기존 방법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AUC를 구한 거. 그 경우에도 지금 딥 SVD가 AUC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다 보여드렸고요. 아무래도 학회 페이퍼다 보니까 이 이상의 분석은 아직은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결과 분석했고 휴리스틱하게 이렇게 우리가 튜닝을 했었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대신 이 페이퍼가 갖는 의의는 예전에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 쪽을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할 때 따로 쓰던 거를 처음으로 코스트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경우에 트랜스폼 커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